중국의 경제 변화와 그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6년 초 세계 경제의 시선은 다시 한번 중국의 경제 상황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식 성장률은 5%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는 분명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깊이 연결된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재 모습.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공식 GDP 성장률은 5%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성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조금만 쪼개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5% 수준이지만 분기별로 보면 흐름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초 성장률 약 5% 초반, 연말로 갈수록 4% 중후반 수준, 즉 중국 경제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소비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대략 3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평균치 8% 이상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정부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층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15% 안팎, 일부 조사에서는 체감 실업률이 20%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약 8 내지 10% 감소,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은 두 자릿수 감소 흐름 지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가계 자산이 늘지 않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던 비중을 생각하면 이 침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겉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국영 및 정부 주도 투자는 증가, 민간 기업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 즉 경제가 시장 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 버티기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로 보면 중국 경제는 지금 이렇게 요약됩니다. 성장률은 유지, 소비는 부진, 부동산은 장기 침체, 민간 투자는 위축, 정부 역할은 확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달리고 있는 경제에 가깝습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중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성장 방식 자체가 바뀌는 구조 전환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 중국은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확장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도시를 짓고 도로를 깔고 공장을 늘리는 방식이 중국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델이 분명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엔진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과잉 공급과 부채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이 오히려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미 주요 지역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구축돼 있어 과거처럼 투자할수록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며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첨단 제조 설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같은 분야로 성장축을 옮기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성장에서 기술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환이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기존 산업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산업이 그 자리를 완전히 메우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기의 불안정성은 중국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깊이 연결된 주변국 경제에도 파장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전환이 바로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 수출 환경 변화.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변화에 민감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구조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화학, 소재, 중간재 등에서
한국은 중국 산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와 투자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중간재 수요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조절하게 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 물량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의 성장률이 5%냐 4%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느냐가 한국 수출에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영향, 산업 경쟁 구도의 변화. 중국 경제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경쟁 환경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저가 제조 국가에서 기술 중심 국가로 이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과 정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을 더 공격적으로 늘릴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간 기술, 중간 가격대 산업에서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 글로벌 경기 둔화의 간접 충격.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큰 축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시아 전체의 교역량 감소, 원자재 수요 약화,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대중 수출 감소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간접 충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완만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마저 힘이 빠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도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중국 경제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구조를 바꿀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성장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중국 경제의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변화가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영향은 이미 한국 경제에도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향후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